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H&M사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 동사의 파생상품 손실 공시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많이 놀라셨으리라 보는데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H&M사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파생상품 손실 공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주가가 10여 년 하락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의 손실에 대해 부채 또한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우리 투자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매년 매 분기마다 쌓여놓은 손실을 한 분기에 일시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 2분기 흑자 전환 상태에서의 재물을 들여다보면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라 보는데요. 영업 실적과 영업이익을 자세히 보시면은 몇 조, 몇 천억 이처럼 공시로 나와 있을 뿐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순이익은 아직 적자라는 것을 재무제표상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공시를 들여다보면은 단기 순이익 246억이라는 금액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업 매출 몇 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의 단기 수익을 보고 어닝 쇼크라 말하는 호사가들을 보고 있느라면은 과연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단기 순이익으로 봐서는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턴 어라운드의 시작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지난 금요일 시외 거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단기 순이익만으로 어닝 쇼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증권가의 떠도는 찌라시, 즉 광고지에 의해 개인 투자자들을 혼동시켜 내동매매에 의한 투매 물량이 출회되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동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동사는 몇 배만큼 호사가들의 시샘이 뒤따른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시샘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파생상품 평가 손실 공시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뇌동매매를 부추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장중에 공시가 나오지 않는 점으로는 회사에서 주가 방어 차원인 듯 싶습니다. 만약 장중에 나온 공시였다면 엄청난 혼란 속에 부추기는 광고지에 의해서 내동매매로서의 주가의 폭락을 면치 못했으리라 봅니다. 잠시 후 동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은 동사의 성장력을 믿고 투자에 임하셨다면은 시샘의 눈길을 외면하셔야만이 남들이 이루지 못한 투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 공시와 더불어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공시에 의해서 혼동으로 몰고 가게 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파생상품 손실 공시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들은 많은 혼동을 일으켰는데요. 그럼 금감원 공시를 한번 들여다보고 갈까요? 네, 파생상품 손실 발생 공시를 보고 계신데요. 파생 손실 역시 자본이 미약한 기업은 자본 잠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동사는 지금 보시는 대로 자기 자본 대비 7.25%로 자본 잠식의 위험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 발생 원인으로는 당사의 전환사채 대상물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 상승에 따른 괴리 발생에 의한 평가 손실로 중요한 점은 현금 유출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현금 유출 미발생으로 차후에 재무제표상 현금 유보일에 포함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럼 동사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을 분기별로 평가 시 주가가 상승 시에는 손실이 발생하고 동사의 주가가 하락 시에는 파생상품 이익이 발생한다가 나와 있죠. 따라서 분기별로 즉 다음 분기에도 주가의 상승 시 이번 공시와 같은 파생상품 손실권에 대해서 또다시
공시가 나올 텐데요. 그때도 또 놀라실 건가요? 그럼 파생 상품 손실 공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전환사채를 안고 있는데요. 전환사채의 시가 하락에 대해서 인버스와 같은 상품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서 전환권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동사처럼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큰 폭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 손실액으로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데요. 공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회계상 손실일 뿐이죠. 재무적으로 직접적으로 현금 유출이 아님을 명심해 놓은 점을 지금 방금 보셨다 아닙니까? 따라서 시간의 주가의 흐름을 하락 요인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공시와 맞물려 있다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만기 시에 원금 또는 주식을 전환하기 때문에 발생 당시 금액보다 주가가 오르면은 발행 기업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주재사는 주가의 하락과 상승에 손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HMN사처럼 주가가 폭등 시에는 자본이 적은 기업일수록 자본 잠식 당할 확률 또한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HMN사의 파생상품 손실 공시를 확인해 보면은 자기 자본 7.2%를 확인하셨죠? HMN사의 경우 현금 유출이 없는 것도 함께 지금 보고 왔고요. 따라서 현금 유출이 없는 파생 손실로서 현금 흐름으로 보면은 유보율로 남아있어 앞으로 재무제표상 유보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면은 파생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가가 반등 시에는 발행 주체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 손실 또한 불어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기업의 주가 또한 오른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천문학적인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턴어라운드 기업의 주가는 주저앉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 그럼 천문학적인 매출에 비해서 단기 수익은 왜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나요? 물으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 2조 3주에 비해서 영업이익 2 3천억으로 발표 시에는 이제 비로소 기업의 흑자 전환의 과정으로밖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HMN사의 경우 우리 투자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손실로 인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간 산업은행에서 동사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또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은 물론 재무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공시엔 단기 순이익 200억 초반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돌입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 246억 정도는 일반 구멍가게 운영을 해도 이익이 나올 금액이다. 이처럼 가볍게 말들을 하는데요. 이는 기업의 재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실적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앞으로도 순이익 발생 시에도 계속적인 천문학적인 투자는 이어지리라 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 동영상에서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듯이 매출 이익만 보지 마시고 투자 활동과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파악하시라는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N 재무제표를 보고 계신데요. 앞 동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했던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보시는 대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상반기 현재 27% 나와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년 동기 흑자 전환으로 매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매출에 비해 이익률은
아주 미비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동사의 투자는 어떨까요? 투자 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듯이 2천, 6천, 지난해 8천에 비해 올해 들어 만 이상으로 표기된 모습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로 인해서 매출이 급등을 보였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재무상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기 순이익으로 잡히는데요. 따라서 몇 조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해서 그동안의 부채를 뒤로 한 채 단기 순이익 또한 몇 천억이 절대 나올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채 비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부채 비율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드렸던 파생상품 손실권에 비해서 재무제표상 현금 유출은 없다 라고 분명히 공시에서 보셨죠. 바로 전환사채로 인한 파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현금 유보율은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럼 유보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보율을 보고 계신데요. 2017년도 NA, 2018년도 역시 NA, 19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NA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NA 이 말은 유보율에 대한 가치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치조차 없던 동사가 올해 들어 어찌 되었나요? 마이너스도 아닌 8.4 실로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유보율이 1000단위 만 단위로 올랐으면은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자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그만큼 많은 고통 또한 따른다 하겠습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을 나타내는 EPS는 어떨까요? 함께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네, EPS 증가율인데요. 요 몇 년 동안 주당 순이익이 어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적자 온통 적자 투성이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 EPS가 올 들어 변화하는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일 뿐 숫자가 어디 보이시나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동사에 대해서 언급드릴 당시에 재무제표상 무슨 지표를 보고 동사에 대해 신뢰를 품었다 했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EBI, TDA, 바로 기업의 성장률이 증가하는 지표 하나만으로 남들이 상장 폐지라 버릴 적에 무한의 신뢰를 갖게 된 동기라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시 재무제표상 온통 벌건 숫자의 적자 투성인데도 유독 기업의 성장성만큼은 흑전 올 들어 어떻습니까?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기업을 선정한 후에 중장기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한 고통 또한 따른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차트로 넘어가서 출렁일 대비 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정중히 부탁드리고 갈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훈수TV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HM님 120분봉을 보고 계신데요. 다음 거래일에 이처럼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120분봉상으로 놓여있는 주가 위치를 봐서는 13,000원까지는 일시에 변동폭을 예상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장중에 빠진다 해도 섣불리 조정의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처럼 추세 저항대에 부딪힌 후 그동안 받지 않았던 추가의 조정 구간으로 진입 시에는 하단의 13,000선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섣불리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랄지라도 한 번의 동력을 잃을 시에는 추가의 하락은 그만큼 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주봉상 길어지는 캔들 형태로 보아서
주가의 조정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투자의 중요성으로는 매 순간 판단에 의한 자기 자신의 주관이라 하겠습니다. 주가가 반등 시 익절 후 숨 고르기 기간인 눌림목 재진입을 노릴 것인지와 주가의 고점과 눌림목 구간의 프로테지를 계산한 후에 피치 속도로 판단,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만의 매매 주관이 뚜렷하게 서 있어야 깊은 조정 역시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가는 상승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주가와 이평선 간의 벌어지는 이격도를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후은수TV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후은수정에 함께 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